안녕하세요. 모바일포켓 매거진의 봄입니다. 오늘은 전동 킥보드 사기 전에 알아야 할 것 강의 제3탄 과도기적 시장 이해하기에 대한 시간입니다. 이 강의를 좀 심도 있게 이해하고 싶으시다면 강의 1, 2편을 미리 보고 오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쉬어가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고 좀 힘 빼고 들어도 되는 그런 강의입니다. 네, 이 강의는 지금 제가 약 3년 동안 이쪽 분야에서 종사하면서 공부하고 이제 바라봐온 시장을 저의 주관적인 시선으로 해석하고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관적인 생각이 포함되어 있을 수가 있고요. 약간 다른 사실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전동 킥보드 시장은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는 기관 자체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판매 수량이나 디테일한 시장의 흐름을 실제로 파악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냥 제가 직접 피부로 느낀 거에 대해서 설명하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린 순서는 이렇게 진행을 할게요. 우리나라의 전동 킥보드 시장의 역사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요. 그래서 현재는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해 볼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왜 이쪽 시장을 과도기적 시장이라고 이야기하는지 알아서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과도기적 시장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조심해야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 참 쉽죠?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전동 킥보드 역사는 생각보다 아주 짧습니다. 물론 길게 이야기하려고 하면 엔진으로 킥보드 타던 고패드 시절 더 올라가서 제초기로 엔진 날던 이야기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에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하니까 본격적으로 전기를 이용한 킥보드가 주목받은 시기부터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도록 할 텐데요. 2015년은 한국 전동 킥보드 역사에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한 해입니다. 국내 최초의 듀얼모터 제품인 듀얼트론이 공개가 되었던 한 해고요. 지금은 사라졌지만 메이드 인 코리아 인강화 디자인의 솔저 X2도 이때부터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듀얼트론 같은 경우에는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정말 엄청난 인기를 끌었었죠. 이 제품이 사실 지금의 미니모터스를 있게 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2015년은 단기간에 전동 킥보드 대점이 가장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시기고요. 실제로 판매량도 전해에 비해서 확연히 증가했기 때문에 전동 킥보드 시장에 대한 장밋빛 꿈이 본격적으로 그려졌던 한 해기도 합니다. 실제로 제품의 각각 단가도 굉장히 비싸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보면서 사업을 했던 시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게다가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니까 정말 가만히 있으면 이제 소비자가 알아서 와서 물건을 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럼 전동 킥보드 역사 중에서 가장 다사다난했던 2016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이 되면서 전동 킥보드의 판매량이 눈에 띄게 늘어납니다. 15년도에는 이제 꿈틀꿈틀 태동했다면 16년도에는 장밋빛 꿈이 폭발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는데요. 나노휠, 유로휠, HK 등등 초창기 회사들이 거의 다 이때를 시점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품의 가격은 여전히 비쌌지만 15년에 비하면 조금 저렴해졌고요. 공급자도 매우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70만원대, 60만원대 제품들이 인터넷에서 판매가 되기 시작했고 매장에서도 100만원대 정도면 이제 제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된 시점이 2016년 중순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한국 전동 킥보드 시장을 뒤엎을 만한 일이 발생합니다. 2016년 8월경에 한국으로 판매되기 시작한 난노봇이라는 제품을 기억해야 되는데요. Q10이라는 직구세를 통해서 유입이 됐는데 당시 가격으로 약 33만원 정도의 이 키보드를 구매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비슷한 경량형 전동 키보드 제카시라는 모델이 99만 9천원이었다는 걸 생각하면 진짜 얼마나 싼 가격이었는지 알 수가 있겠죠. 게다가 이 Q10이라는 사이트는 한국에서 시작된 직구 사이트여서 완벽한 한글화와 한국에 최적화된 결제 시스템까지 탑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직구의 어려움을 거의 다 해결을 해준 거죠. 덕분에 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건 덕분에 전동 킥보드에 관심이 있던 20대에서 50대 남성분들이 전동 킥보드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 제품을 시작으로 애프링, 쿤 등등 많은 제품들이 저렴한 가격에 직구로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 사건을 가지고 우리는 보통 두 가지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직구 제품이 중국으로부터 다이렉트로 들어오면서 전체적인 시장의 가격 거품이 많이 제거됐다고 볼 수도 있겠고요. 반대로 보면 이렇게 직구로 제품을 판매한 회사들 중에서 대부분이 제품에 대한 품질이나 불량 문제를 신경 쓰지 않고 AS 등에 대한 책임도 전혀 지지 않다 보니까 아직 태동하지도 못했던 전동 킥보드 시장에 너무 큰 혼란을 줬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몇몇 국내 회사들은 이때 여파로 문을 닫게 되는 경우도 있죠. 사실 이 사건 덕분에 전동 킥보드 시장의 과도기가 기약 없이 길어졌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회사의 규모나 체계가 잡히기도 이전부터 가격이 너무 떨어지니까
대부분의 회사가 내실을 다지는 것보다도 당장의 생존에 목숨을 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하지만 이런 혼란 덕분인지 전체적인 판매량은 정말 많이 상승했습니다. 그런데 2016년 여기서 끝이 아니죠. 2016년 11월에 샤오미에서 전동 키보드를 판매한다는 뉴스가 뜨게 되고 디자인이 공개가 됐는데 그게 바로 미지아 365라는 모델입니다. 이 모델은 보면 전동 킥보드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는 분들도 이거 하실 겁니다. 엄청나게 저렴한 가격에 깔끔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되죠. 게다가 G마켓에서까지 이 제품 판매한다고 광고하면서 정말 엄청난 이슈가 됐습니다. 본격적으로 전동 킥보드에 관심이 없던 일반 소비자들도 전동 킥보드라는 제품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가지게 된 시점이 이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2017년을 넘어가게 됩니다. 샤오미 미지아 365란 모델이 2017년 1월 이후 본격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고 전동 킥보드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아마 네이버에서 전동 키보드 관련 키워드가 가장 높게 치고 올라갔던 게 이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덕분에 미지아뿐만 아니라 다른 전동 키보드들도 엄청난 판매를 올리게 됩니다. 이때 인터넷을 중심으로 저렴한 가격을 내세워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이 진짜 엄청난 매출을 올리게 되는데요. 오프라인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고 에잇을 제공하던 회사들과 인터넷으로만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들의 가격 차이가 상당히 많이 났기 때문에 대부분의 수요가 인터넷으로 몰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발생합니다. 몇몇 업체들의 AS나 고객 응대에 대한 부분이 판매 페이지에 등록된 내용과 현실이 너무나 달랐던 겁니다. 판매 페이지에서는 삼성 배터리 6개월 무상 AS, 고장나면 최고의 전문가가 빠르게 해결해준다 이렇게 광고를 했는데 현실은 그것과 너무나도 달랐던 거죠. 그 당시에 실제로 그 몇몇 회사 제품을 사용하셨던 분들, 저 같은 사람들 다 공감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허위 과대 광고는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특히 제품 안에 들어가는 주요 부품을 속여서 판매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큰 벌금이나 판매 중지 등의 강력한 처벌을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유독 전동 키보드 쪽에서는 이런 부분이 단속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피해자는 계속 늘어나는데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 거죠. 그렇다 보니 실제로 AS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실제 국내 배터리를 사용했던 업체들은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허위 광고로 배터리와 서비스를 속이고 판매하는 업체들과 가격 차이가 너무 많이 나니까 경쟁 자체가 불가능했던 거죠. 어느 하나의 기업도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시장에는 계속 물건이 풀리고 서비스에 대한 불만족은 계속되는데 요구되는 수요량이 공급량을 초과하니까 판매가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동 킥보드에 대한 불신과 제품 자체에 대한 불만족이 계속 쌓이게 되니까 실제로 제품을 이용하던 사람들은 분명히 이게 편하긴 한데 만족을 하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타면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처리가 안 되니까 제품을 사놓고도 쓸 수가 없다든지 AS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나온다든지 하는 문제들이 계속 발생했던 거죠. 저는 이 시장이 발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이 부분을 굉장히 크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이런 말이 전 생각이 나네요. 한국. 어쨌든 그렇게 2017년에 본격적인 시즌이 시작됩니다. 이때 시장은 두 가지 방향성을 보이게 되는데요. 완전히 저렴한 저가의 제품군과 완전히 높은 스펙의 고가의 제품군 시장으로 양분되게 됩니다. 이유는 짐작하셨겠지만 저렴한 제품들의 가격 경쟁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스펙이 높고 가격도 높은 제품을 판매하는 게 불가피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2017년 초반까지는 저렴한 제품들은 인터넷을 중심으로, 고가의 제품들은 대리점을 중심으로 판매가 되게 됩니다. 이 흐름이 대략 2017년 중반 정도까지 이어지게 되는데요. 그 이후로는 고스펙 제품들도 온라인 위주의 판매로 넘어가게 됩니다. 당연하게도 이유는 단 하나, 가격 때문이겠죠. 지금까지의 흐름을 보면 알 수 있겠지만 퍼스널 모빌리티 쪽은 정보가 부족하고 경험이 부족하고 브랜드가 없기 때문에 제품 선택의 기준이 사실상 가격으로만 결정되게 됩니다. 거기에 허위 광고와 과대 광고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걷잡을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죠. 그런데 2017년 8월 이러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전기자전거와 전동 킥보드 등이 법적으로 제대로 등록되면서 전동 킥보드는 KC 안전 기준에 따라 속도를 25km로 제한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전동 킥보드를 공원이나 자전거 도로에 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많이 확산되긴 했는데요. 아쉽게도 아직은 도로에서만 탑승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멀지 않은 시일 내에 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만약에 통행이 가능해진다면 가장 먼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관련 벽구를 알고 싶으시다면 위 영상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시 2011년으로 돌아가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 몇 가지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25km라는 속도가 결정되면서 안전 인증에 대한 여부도 중요해지고
인증받는데 시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신제품 출시에 어려움이 생긴 업체들은 신제품을 자주 출시하지 못하게 되는데요. 실제로 이때를 기점으로 저희 채널에 전동 키보드 관련 영상 업로드 빈도수가 점점 적어졌다는 걸 보시면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2017년은 새로운 전동 관련 법률이 제정되고 가격이 저렴한 제품들을 판매하는 회사의 매출이 급격히 급증하면서 대리점을 중심으로 전동 키보드를 판매하는 업체들의 매출은 급격히 감소한 한 해였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천천히 뒤집어지던 시장 구조가 완전히 뒤엎어진 한 해였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 흐름은 2018년까지 쭉 이어지게 됩니다. 2018년은 그야말로 저렴한 제품들의 전성시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싸면 팔리고 비싸면 외면받고 제품의 안정성과 서비스는 전혀 고려되지 못한 시장이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업체들이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아예 불가능한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면 가격이 올라가고, 가격이 올라가면 판매가 불가능하고, 차별화를 하려고 해도 그 차별화를 과장 광고로 그냥 무의미하게 만들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렇다고 한국에서 자체 개발을 하자니 그건 역시 가격적인 부분에서 너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정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의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이 진행되어 온 약 4년간의 흐름을 간략하게 알아봤습니다. 사실 좀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면 브랜드에 섞인 이야기를 좀 더 상세하게 이야기해야 처음 듣는 분들도 이야기가 편하실 텐데, 이건 대한민국의 현실상 불가능하니까 이 정도로 간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쪽 분야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내용만으로도 전반적인 이해가 깔끔하게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는 대한민국 퍼스널 모빌리티의 현실은 어떤가에 대해서 조금은 아프게 꼬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해서 현재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은 오로지 제품의 가격으로만 움직이며 대부분의 제품은 메이드 인 차이나, 게다가 그 메이드 인 차이나 제품을 정말 제대로 잘 만들어서 들여오는 업체도 많지 않고요. 그냥 가져다 팔기에만 급급한 회사가 대부분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죠. 신제품 나오면은 첫 세대는 걸러라. 심지어 삼성이나 LG 같은 대기업이 만들어도 1세대 제품에는 한계가 있으니까 참고 기다리라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 비추어 보자고 하면 지금의 전동 킥보드들은 대부분 0세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끔 충돌 테스트 결과서를 보여달라느니 차량 등록사업소처럼 정리된 점검 차트를 보여달라느니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거 있을 수도 없고요.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까지 3년 동안 주구장창 전동 킥보드 관련 영상들을 만들고 작년부터는 실제로 매장에서 제품을 판매도 하고 있지만, 저희 시청자분들과 매장 방문하시는 분들한테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퍼스널 모빌리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최고의 전동 킥보드도 없습니다. 모든 킥보드는 부러질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실제로 자신이 조심해서 타지 않으면 그 어떤 킥보드라도 파손되고 고장날 위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오히려 더 힘들 뿐입니다. 이 문제를 인식하고 소비자와 공급자가 서로서로 양보하면서 이 시장을 키워나가야만 그나마 희망이 있는 그런 시장이에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 있죠? 앞으로 당분간은 공유 경제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개인이 굳이 자신만의 이동수단을 소유할 필요 없이 길거리 어디에나 있는 전동 킥보드를 자유롭게 이용하고 공유하는 시대가 올 거라는 소리입니다. 미국에서는 이미 그들의 문화로 자리 잡았고요. 수많은 회사들이 경쟁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개인에게 판매되는 제품은 지금보다 제대로 된 것을 구하기가 더 어려워지겠죠. 구하려고 하지도 않을 테고요. 물론 더 나중이 되면 다시 개인 구매 시대가 돌아올 겁니다. 하지만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혹시라도 이쪽 사업을 고민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연락주세요. 제가 한국 퍼스널 모빌리티의 발전을 위해서라면 얼마든지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게 지금 퍼스널 모빌리티 시장의 현 상황입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도 있지만 최소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아니 그럼 대체 뭘 어쩌라는 거야? 라는 생각이 절로 드시겠죠. 그럼 지금부터는 이런 과도기적 상황에서 초보 구매자들이 조심해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품질이나 불량 문제에 대한 건 앞에서 너무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더 말씀드리지 않고 조금 바로 직접적인 부분들만 이야기하도록 할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품의 가격과 판매 페이지만 보고 결정하지는 말라는 소리입니다. 싸다! 전동 킥보드가 40만원? 그런데 보니까 국산 배터리에 주행거리는 40km에 등판각도는 15도에 무게는 14kg에 여자 모델이 한 손으로 이렇게 제품을 딱 들고 막 계단도 올라가고 그죠? 그 여성분은 보디빌더가 확실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분야에 이런 스펙에 대한 측정 기준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 마음대로 쓰면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그런 거 믿지 마세요. 이건 마치 새로 개업한 음식점에서
우리 집 음식이 미슐랭 3스타 레스토랑보다 더 맛있으니까 들어오라고 인터넷에 광고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차라리 저희 유튜브를 보세요. 전동 킥보드나 전기자전거는 뭔가 고장났을 때 점검해야 할 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아주 단순해서 바로 원인이 파악되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부분을 교체해야 하는지 정확히 판단하는 데만 며칠이 걸릴 수도 있죠. 여러 가지 변수를 따져가면서 사람이 직접 테스트를 해야 되기 때문인데요. 이 문제도 단순합니다. 아직 제품 자체가 AS를 제대로 고려해서 제작되지가 않고 단순히 생산성 위주로 제작되기 때문이겠죠. 그렇다 보니까 당일 수리는 거의 불가능한 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한 제품을 수리하는 데 걸리는 시간도 꽤 긴 편이에요. 특히 누전 문제나 배선 씹힘, 배터리 교체 등의 문제는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리는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당연하게도 수리 비용도 비싸지고 기간도 길어지는 겁니다. 이 부분은 시장이 좀 더 커지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문제긴 한데 당분간은 그럴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겠죠. 이 부분은 너무 중요하니까 다 넣긴 했는데 그렇다고 같은 내용을 또 설명드릴 수는 없으니까 앞의 영상들을 참고해주세요. 가끔 전기 제품들을 보면서 이럴 거면 시티백을 사라, 혼다 슈퍼커브를 사라, 이런 말씀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당연하게도 전기를 이용한 모빌리티는 아직 역사가 짧기 때문에 효율이나 활용성 면에서 엔진을 활용한 제품들에 비해서 더 비싸고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격이나 성능이 중요하다면 당연히 엔진을 선택하고 사용하셔야 합니다. 아직 전기를 이용한 전동수단은 완벽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단순히 가성비와 성능을 비교하면서 전기를 이용하는 제품을 타는 사람들을 까내리는 행동은 정말 잘못된 행동이에요. 이거 마치 엔진 타는 사람들한테 전기 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양심 없이 많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면서 남들에게 피해를 주고 살 수가 있느냐, 이렇게 타박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누구에게나 선택권은 있고 자기에게 맞는 선택을 하면 되는 거니까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대한민국 전동 킥보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이러한 과도기적 시장에서 조심해야 하는 것들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냥 머리 비우고 들으셔도 대충 이해는 되죠? 다음 시간에는 자신에게 맞는 전동 제품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겁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영상 설명의 양식에 따라서 추천 요청을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3분을 선정해서 실제품 추천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죠. 항상 감사합니다. 끝!